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정리 영상이고, 드디어 이제 매매에 관한 마지막 영상이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가 끝나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고, 또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민사특별법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게 되면 이 기출문제 영상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19번입니다. 하자 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땅을 샀는데 내가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물권의 하자죠.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이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담보증에 관한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죠. 권리 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이번 하자 담보증이 발생하는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담보 책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뭐예요? 채권이죠. 자, 채권과 용익물권은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하자 담보증이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채권이니까요.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예요. 자,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직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담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면제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공헌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니까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매수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더 크게 다쳤다면 그 손해가 확대가 됐다면 그분의 책임 부분은, 과실 부분은 깎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불특정물의 하자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자, 불특정물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불특정물이면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불특정물이니까 똑같은 물건이 많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는 완전물 급부 청구도 가능하죠. 대금 감액 증후권만 인정되지 않네요. 따라서 기역, 리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 및 을소의 액수 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1번. 갑은 X 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뭐죠? 3번도 맞네. 그죠?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무효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 무효면 담보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 경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매도인인 을이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채무자인 매도인이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해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기 때문에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에 반한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경매를 통해 X물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약정했어요. 자, 그러면 을과 갑이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X 건물과 Y 임야를 교환하기로 했죠. 근데 특징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아직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타인 소유물에 관한 교환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당하고 그때 매수인은 악이면 해제만 할 수 있고 선이면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보증금에 대해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호박에다가 줄군다고 수박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여전히 교환 계약이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될 뿐이기 때문에 보충하여 지급할 걸 약정한 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각대금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임야의 시가로 고지했어요. 자, 우리가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망이 위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지했다면 기망이긴 하지만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망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기억할 건 뭐죠? 호박에다가 줄군다고 수박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문제 잘 내더라고요. 23번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등 완납한
정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정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므로 1번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경매가 무효라면 책임지지도 않고요.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인 거죠.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므로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게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요? 매도인인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만약에 매도인인 채무자인 갑이 무자력이라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므로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무자력인 때에는 배당을 받은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2번이죠. 답은 좀 싱겁습니다. 그죠? 싱겁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24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환매는 두 가지 특징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 동시에. 계약도 동시, 등기도 동시. 두 번째는 기간이죠.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데 이 환매 기간은 연장하지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27회 문제는 너무 쉬워요. 틀린 걸 찾는데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답은 2번이죠. 1번이죠. 2번 특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고 부동산에 관한 환매 기간은 5년을 차고할 수 없으므로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단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라는 말은 환매 등기가 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이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환매대금에는 매매 비용이 포함됩니다. 5번도 맞는 지문이 답은 뭐죠? 1번이죠. 2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료됐어요.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왜요? 등기가 됐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하지 못하니까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 환매에 관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 X고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5번,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약정이 없다면 5년이거든요. 따라서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므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환매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답은 쉽게 나온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의뢰 토지와 교환하기죠.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어요.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했죠. 그러면 을은 토지에다가 1억 원을 붙여서 주고 갑은 을에게 뭐죠? 건물을 주면 되겠죠. 뭐 교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환에 대해서 헷갈리면 매매로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요. 1번, 갑을사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왜요? 매매와 마찬가지니까.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타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예요. 왜요? 교환도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교환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을이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이에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을은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계약 체결의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을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보충금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갑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도받으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때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 약정했어요. 그러면 갑은 X 건물과 8천만 원을 주고 을은 Y 토지를 주기로 한 거죠. 교환이죠. 헷갈리면 뭐로 바꿔서 매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왜요? 교환에 대해서 매매에 관한 민법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요.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매매 계약이 불요식행위인 것처럼 교환 계약도 불요식행위니까요.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 보충금을 안 준다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어요. 그러면 체결 후니까 후발적 불이익이고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Y 토지 임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을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인관계입니다. 따라서 교환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교환이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답이 쉽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 문제네요. 2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증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속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X 건물과 Y 토지를 교환하는데 Y 토지가 더 비싼 거죠. 근데 보증금 대신에 이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담보를 끼고 구입하기로 한 거죠. 그죠?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교환계약 체결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됐다면 위험부담 문제죠. 따라서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X. 2번. 갑이 보증금을 제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에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과 을은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교환도 담보책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4번. 갑의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계약하여 저당권이 시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갑이 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지가 갑기란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 교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의 가액을 고지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시가보다 조금 높게 가액을 고지하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을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2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